네, 증권사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오늘도 준비했고요. SP혈셀과 메리츠화재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종목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 리포트입니다. SP혈셀 종목 관련 내용이고요. 수소 연료전지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SP혈셀 종목이고요. SP혈셀은 건물 및 발전용 연료전지 전문 기업으로 2018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건물용은 스택과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의 통합 설계 및 제어에 관련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는 SP혈셀을 포함해 2개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P혈셀은 매출의 100%가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료 처리 장치 설계 및 제작, 셀스택 설계 및 단가 절감 기술, BOP 성능 평가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전용은 현재 일본 후지전기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총 2개 확인해준 리포트입니다. 먼저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업과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중심의 중앙 집중식 발전과 달리 수소 연료전지는 송배전 시설 절감 등으로 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분산형 방식이고 효율이 높습니다. 이에 가정 건물용을 중심으로 빠른 침투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규 시장 진입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의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SP혈셀은 주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 그리고 보조에너지원으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박과 전기지게차, 드론 등 수송용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또한 확인해 줬습니다. 경쟁사 출현과 정책 수정 등의 환경 변화를 리스크 요인으로 총 2가지 확인해 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SP혈셀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SP혈셀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2%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700원 정도의 하락 흐름까지 시현되고 있습니다. 25,3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SP혈셀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메리츠화재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31,000원으로 기존 대비 19.2%가량 상향을 한 내용입니다. 투자 포인트 확인해 줬습니다. 지난해 판매한 보장성 인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 지속이고요. 두 번째는 이연 한도 증가에 따른 신계약비 부담 축소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성장 지속에 힘입은 전반적인 이익 체력의 확대 등이었습니다. 공격적인 성장이 곧 손해율 악화로 이어진다는 시장의 우려는 분명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험료의 유입 속도가 손해액 증가보다 빠른 만큼 단기간 내에 손해율이 악화될 개연성은 낮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계약 판매 증가가 운용자산 성장세 가속화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기업 가치 제고가 가능한 점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올해 경과보험료의 고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억눌려 있는 주가의 재평가 또한 예상됩니다. 2019년 영업이익 4,249억 원, 순이익 3,035억 원이 전망됩니다. 신계약비 추가 상각 부담 축소로 사업 비율은 0.2%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 위험 손해율은 계속보험료 증가에 따라 0.9%포인트가량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성장의 결과물을 실적으로 확인할 첫 회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메리츠화재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리츠화재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69%가량 올라와 주면서 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4,1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메리츠화재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종목이고요. 현대백화점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1분기 면세점 손실로 감익 불가피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현대백화점 종목 관련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총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그리고 19% 감소한 1조 6,010억 원과 830억 원 규모에 그칠 전망입니다. 백화점 부문은 무난한 기존점 성장률과 판관비 절감으로 소폭 증익이 예상되지만 면세점 부문의 영업손실이 250억 원가량 발생을 하면서 감익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백화점 점포별로는 김포와 송도 그리고 킨텍스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별로는 명품과 리빙이 고신장하는 반면 잡화와 여성 패션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카테고리별 점포별 성장률을 보면 현재 백화점 성장이 VIP 고객의 고가 제품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수보다는 구매 단가에 의한 성장이 대부분인데요. 현대백화점 내에서 점포별 성장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 캐주얼 비중이 높고 명품 비중이 낮은 미아 신촌점이 부진한 반면 명품과 가전 비중이 높은 본점과 천호 그리고 킨텍스와 판교점이 전년 대비 4% 이상의 신장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가 백화점 실적 개선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백화점 업황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9년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소비 심리와 백화점 판매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면세점 부문은 올해 매출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 400억 원가량을 목표하고 있지만 수익성보다 매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1분기 이미 영업손실 금액이 250억 원이나 되는 만큼 영업손실 규모는 애초에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2019년 백화점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백화점의 판관비 절감과 천호점, 김포점의 리뉴얼 확대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전년도의 높은 베이스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 가능성은 실적 전망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사업은 글로벌 명품과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소싱이 충분하지 않고 매출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보게 되면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96%가량 하락을 하면서 10만 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신세계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신세계 종목 관련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920억 원으로 컨센서스의 하단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인천점 영업 종료로 백화점 이익이 감소하고 면세점 역시 인천공항 1터미널 영업으로 이익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한 공시된 1, 2월 백화점 기존점 매출의 증가율은 5.2%로 오프라인 채널 중 압도적입니다. 할인점 대비 양호한 백화점의 영업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높더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백화점 사업의 영업가치에 포함됐던 온라인 영업가치를 SSG.com 분할 설립에 따라 투자 자산가치로 평가하지만 SOTP 방식으로 산출한 목표 주가는 이전과 같은 36만 원으로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신세계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세계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36%가량 올라와 주고 있고요. 33만 6,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신세계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4종목 확인해 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종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한 부결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0.93%가량 올라가면서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2,7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개장 이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10시께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전에 대한항공 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조 회장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습니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 종목이고요.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역시 체크해 보시죠. SK바이오랜드입니다. 4.85%가량 올라가면서 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 19,4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SK바이오랜드 종목이었습니다. 앞서 SK바이오랜드는 줄기세포 전문기업인 강스템바이오텍과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관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SK바이오랜드는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인 퓨어스템 AD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고 강스템바이오텍이 보유한 특허권 4건 및 제조기술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는 BDI 종목입니다. 발전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환경 플랜트 설비 전문기업인 BDI가 오늘 강세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BDI는 9.28%가량 올라가면서 870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3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기상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BDI와 KC 코트렐 그리고 나노 등 미세먼지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특히 BDI는 미세먼지를 거르는 탈황 설비와 전기 집진기 그리고 석탄 취급 설비와 회처리 회정제 설비 등을 생산합니다. 올해 1월 한국 남동발전과 1,600억 규모의 삼천포 5, 6호기 석탄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검토 중이며 조 단위까지 예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장주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현재는 상승 전환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0.11%가량 올라가면서 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5,3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1분기 예상 실적 설명 자료를 통해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중국 패널업체 캐파 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로 당초 예상 대비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플렉서블 OLED 대형 고객사 수요 감소 및 저온 폴리실리콘 LCD와의 가격 경쟁 지속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메모리 사업 또한 비수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 주요 제품들의 가격 하락폭이 당초 전망 대비 일부 확대 예상된다고 삼성전자 측은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효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는 정기주총에서 의결정 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필름 글로벌 트레이딩 리미티드와 검사 장비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금 규모는 172억 원입니다. 네, 이어서 동아엘텍입니다. 동아엘텍은 장영규 사회이사를 재선임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임기 만료일은 오는 2022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는 31억 7천만 원 규모의 삼성전자 전자사전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난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장보다 6.27%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전장보다 4.53% 상승했고요. 1,1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 엘텍입니다. 전장보다 0.33%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8,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바스 AI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H신소재입니다. GH신소재는 정기주총에서 의결정 족수 부족으로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은 5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광통신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올해 매출액 1,680억 원, 영업이익이 1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액상색조 화장에 관한 일본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H신소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 상승하고 있고요. 55원 오른 2,79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림텍입니다. 0.36%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광통신입니다. 7.93% 현재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4,34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1.47% 하락하고 있고요. 2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